네, 말로 싸우며 해법을 열어보는 언박싱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코너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홈코너에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자, 삼선 국회의원 출신 두 분의 깊은 내공을 바탕으로 오늘 치열하게 맞붙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조금 전 이민천 기자가 전해드린 국회 상황입니다. 먼저 지금 뭐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민병두 의원님. 예.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 1시 반부터 만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1시간째 만나고 있어요. 네. 오늘 뭐 좀 돌파구가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통상 어떤 거예요? 이런 상황은요? 정말 답답하죠. 답답한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일주일 동안 전혀 진전 없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려니까 정말 저도 난처합니다. 네네. 그 에빈 토플러가 말했죠.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데 정치는 3마일로 달리고 있다. 아,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정치가 지금 뭐 꿈쩍을 했습니까? 3마일도 못 달린 거죠. 예, 예. 대부분 참 한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정치를 하다 보면 대부분 저런 시간에 모든 걸 쏟아부어요. 얘기하고. 국회의원 300명인데 2명의 교섭단체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사실 국회의원 하다 보면요. 국회의원 생활의 3분의 1은 저렇게 대기입니다. 예. 합의하는 거 대기하고. 예. 나머지 3분의 1은 각종 선거, 당내 선거, 지방선거, 자기 선거, 지역구 관리. 네네. 그나마 정말 의정 활동을 많이 하면 3분의 1이에요. 정말 이런 국회 모습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오후에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가 만나고 있지만 예, 예. 뭐 그렇게 쉽게 해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명분을 갖다 나눠 갖는다고 할 때 야당이 얘기하는 그러면 법사위원장 후반기는 야당이 맡고 그다음에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는 네. 담보를 받는 정도 선에서 합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승태 의원님. 저 원내대표 해보셨으니까 네. 통상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의견이 완전히 다르면 박차고 나오면 되는데 1시간째 대화를 한다.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저도 2년 전에 이제 20대 국회 네.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당시 예. 홍영표 민주당 대표랑 했는데 예. 사실 이번에 좀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무리를 했죠. 민주당이 문제였다. 이게 이제 물론 개헌 국회가 빨리 이제 열리는 것은 집권당 입장에서는 뭐 상당한 바람이지만은 네. 뭐 정치라는 게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 개헌 국회는 항상 개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8월 달에 가서도 국회가 개헌된 적도 허다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수처 설립을 위해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온 건데 오늘 좀 전에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속보로 뜬 거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공식적으로 보냈어요. 네. 예.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민주당이 무리하게 이번 상임위를 확보한 이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예. 결론은 21대 국회가 이렇게 난항을 겪게 된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중점을 둔 공수처 이걸 7월달 중순에 무조건 띄우겠다는 그런 강한 정치적 욕심 때문에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이렇게 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야당에게 기존 갈래대로 지난 18대 국회 같은 경우에도 당시 한나라당이 172석을 가지고 예. 뭐 절대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은 민주당에게 법사위를 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이번 문재인 정부 이 민주당만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통합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는 그냥 18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다 하고 책임도 같이 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 통합당이 여기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 결단만 남은 건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요? 뭐 그게 진심이라고 한다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 수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프레임이 깔려 있다고 봐요.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지방 권력을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파를 갖다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의석수는 국민들이 만들어줬지만
상임위원장 수를 전부를 갖느냐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의석수에 비례해서 상임위원장 수를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상임위원장 갖다 모든 민주당이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2년 후 대선 때 봐라. 입법부를 갖다 완전히 독식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는 책임을 묻겠다 하는 뭐 그런 계산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계산이라고 한다면 좋아.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자.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 속도 티켓만 끊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300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방도로를 달리는 겁니다. 네. 근데 위원장을 다 갖는다고 하는 거는 국회의장과 달리 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과반수만 되면 어떠한 그 의사 일정도 실제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스피드 리미트 티켓만 안 끊으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걸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실제로 야당이 정말 그런 입장인가? 진짜 야당이 그럴 배심이 있는가? 네. 그러다 내부에서 자중자랑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카드를 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볼턴 청문회를 하자니 뭐 이런저런 카드를 갖다 내놓고 있으니까 야당의 카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아야지만 사실 여당도 협의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예. 네, 야당의 속내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아니, 지금 현재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네, 그렇죠. 아직까지 집권당 민주당에서 야당의 쏙내이 또 21대 국회 개헌 협상을 위해서는 뭘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협상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권당 민주당이 너무 좀 오만불손해요. 대통령 권력 가지고 있죠. 지방자치 권력 가지고 있죠. 여기다 입법부 국회 권력까지 이제 다 가졌으니까 니네들 뭐 미래통합당 제1야당 일정 부분 참여해서 그냥 니들 뭐 가지려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영 이 대표 같은 경우는 투쟁보다는 협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네. 성품 자체가 판사 출신인데다가 좀 온화한 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거칠게 다뤄서는 안 돼요. 예, 예. 우리 같은 사람이 지난번 원내대표 할 때는 좀 뭐 세게 부딪혔으니까 예, 예. 자신들이 좀 거칠게 대했다 하더라도 네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사람은 상식과 타협이 우선시되는 그런 정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여기다가도 그냥 힘의 논리로 그냥 네. 항복하고 그냥 손들어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주호영 대표가 일이 있을 때마다 절에 가잖아요. 사찰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교계에서 특별한 신임을 얻고 있잖아요. 예. 그 어렸을 때 아마 그 돌팔매질을 잘못해갖고 어린 소가 눈을 크게 다쳤다고 해요. 실명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나이가 먹어서 어느 날, 그 차가 돌진해갖고 크게 다쳤다고 해요. 그게 이제, 인과응보구나. 하는 생각을 크게 하고 어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스님들이 그 인과응보의 사상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어떤 자기 생애에서 녹혀 있다고 한다면 독특한 불교 신자다라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금 인과응보의 문제예요, 그럼 결국. 매사가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여야 협상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적으로는 7월 15일 날 공수처가 출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따라서 지금 청문회법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입법 미비인데 여야 교섭단체가 각 2인, 그 다음에 대법원 등이 이제 3인을 갖다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추천위원회. 예. 근데 지금 야당이 2명을 추천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이 추천 안 한 2명 때문에 결국 추천할 수가 없는 것인지 입법 미비 상태,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갖다 손보지 않으면 결국 공수처를 갖다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야 협상이 안 되는 것이라고. 근데 여야가 생각합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협상을 하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국회의장에 추천해달라 이 사실을 공개하는 거는 협상을 더 꼬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적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가령 3차 추경 예산도 국회가 원구성이 안 돼 있는데 네. 3차 추경을 갖다가 정부가 제출하는 것은 결국 야당을 압박하는 거다. 원구성이 안 되는데 야당의 입지를 더 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원칙을 갖다가 지켜나가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네. 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오늘도 참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공수처 문제 때문에 국회 오랜 간행으로 야당에게 상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사위를 갖다 이렇게 집권당이나 제1당이 이렇게 양보하는 게 이게 관례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지켜졌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공수처를 7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띄우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 작년 연말에 패스트트랙 정국이 만들어졌죠. 결국은 이번 국회도 이렇게 법사위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저 좀 전에 민병두 의원님 좋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장 임명에 관한 후속적인 이 법안 미비가 많아요. 작년에 예. 패스트트랙 날치기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걸 처리하려면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데, 그래서 법사위원장 자신들이 꼭 가져가겠다는 그런 결정이 이렇게 국회를 난항을 겪게 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거예요. 법사위원장은 다시 미래통합당에게 돌려주고 그 대신 이런 청문 절차에 대한 일정을 7월 15일까지 돼 있다면은 이걸 좀 맞추는 차원에서 협의를 좀 하자.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인데 저는 이 공수처장 문제도 그런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앞으로 법사위에서 지금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 민주당 위원장이 미래통합당에서 위원 추천 2명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자체 이제 바꿀 겁니다. 아마 법 규정을. 예. 법을 개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수처장 강행하겠다는 거거든요. 뻔히 보이는 수인데. 네. 알겠습니다. 국회는 지금도 바쁘게 협상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 말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